생활낚시 염나. 오늘은 11월 7일 영상을 올린 지 이틀 만에 풀치보다 우럭 하시는 조사님이 더 많아졌네요. 지금 이곳은 해넘이 휴게소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약 9시 0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좋기도 한데 이곳은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멀리 장타를 때린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고기가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제가 우럭 시리즈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드리긴 할 건데 많은 분들이 던지고는 계시는데 잡으시는 분이 없어서 우선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 오늘 탐사도 잘 진행해보고 그리고 또 우럭 시리즈 2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현재 시간 새벽 1시 9시에 도착해서 4시간 정도 낚시 진행했고요. 10마리 조금 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같이 동출하신 형님이 계셔서 형님께 나눔하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오늘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럭 활성도가 어제보다는 그제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안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우럭 2탄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생활낚시 염나. 오늘은 우럭 시리즈 2탄 낚싯대와 릴에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11월 7일이죠. 11월 7일 해넘이로 2차 탐사 출조를 또 다녀왔고요. 어제도 한 10마리 조금 넘게 한 것 같아요. 킵 사이즈로만 10마리 조금 넘게 한 것 같고, 어제는 조금 장타에 애들이 나오는 관계로 손맛 좀 많이 보고 재밌게 낚시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우럭에 관련된 낚싯대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전해 드릴 건데요. 뭐 낚싯대는 솔직히 말하면 개인 선택의 영역입니다. 제가 이걸 써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낚싯대를 선택하실 때 기준점이 각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도 밝혀드렸지만 저는 머털 낚시 매장 영업 팀장 출신입니다. 그냥 일반 팀원이 아니라 팀장 출신이고, 낚싯대를 선택하는 요령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 맞춤형으로 좀 많이 저는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좋다더라 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본인 몸에 맞는 낚싯대를 쓰셔라, 저는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이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지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 도움만 드릴 뿐입니다. 도움만. 제 말을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우선 우럭 시리즈에 관련된 낚싯대이기 때문에 제가 찌낚싯대라든지 아니면 원투 낚싯대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우럭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찌낚시로도 잡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원투로도 잡으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우럭 시리즈는 새만금에서 변태채비를 이용해서 우럭을 잡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인 루어 낚싯대에 관련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낚싯대를 선택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낚싯대 종류별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별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메이커를 가지고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낚싯대와 릴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으로도 부족합니다. 제가 낚싯대에 관련된 기본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뭐 이게 아니라 낚싯대에 대한 종류를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낚싯대라는 게 상당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내 몸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진짜 A부터 Z까지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너무 길게 얘기를 하면,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졸음이 오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셔야 되는지, 제가 쓰는 낚싯대는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루어 낚싯대라고 하는 낚싯대들은 이절대의 카본 낚싯대를 의미를 합니다. 뭐 소위 말하는 모바일 낚싯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꽂아서 쓰는 낚싯대가 아닌 이게 진출해서 쓰는 원투대처럼 뽑아서 쓰는 낚싯대의 루어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디 절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어신의 감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루어대는 이절대로 돼 있는 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이 부분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모델명이라고 하죠. 모델명에 이 로드의 길이와 그 다음에 마디 절수를 표현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862 로드. 862 로드는 기본적으로 8.6피트의 이절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902는 간단하게 계산이 되겠죠. 9.0피트의 이절대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 메커니즘이 아닌 다른 표기법을 가지고 있는 로드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루어 로드의 표기법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1피트가 30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피트면 9327에 2m 70짜리 로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절대라는 소리입니다. 자, 8.6피트의 로드는 단순 계산하면 그냥 8피트, 83, 24, 2m 40에다가 63, 18을 더해서 2m 60 정도, 2m 58,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피트나 9피트 로드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합니다. 루어대의 기준은. 근데 저는 이렇게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낚시방에서 예전에 근무를 할 때 어떤 손님들이 오시냐, 체격이 왜소한 이제 사장님이나 사모님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그러는데 9.5피트, 9.6피트, 뭐 10피트짜리 로드가 있다는데 10피트가 몇 미터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세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피트는 30cm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피트면 3m입니다. 3m. 자, 일반적인 성인 남성, 우리나라 성인 남성 평균 키가 172.5라고 합니다. 172.5. 근데 3m면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길이에요. 2배에 육박하는 길이의 로드를 내가 자연스럽게 운용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11.9피트, 약 12피트죠. 12피트면 3.6m거든요. 3.6m면 제 키의 딱 2배예요. 제 키가 180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 2배에 달하는 로드를 내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이게 유튜버들이나 여타 광고를 해서 먹고 사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그 로드가 사람 몸에 맞지 않아도 좋다고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혹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장님 키가 조금 왜소하신데 3m짜리 로드로 뭐 하시려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50g짜리 메탈을 풀 캐스팅을 해가지고 삼치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50g짜리 메탈을 풀 캐스팅해서 삼치를 잡으시겠다. 키가 근데 150 언저리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3m 로드를 휘두를 수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드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제끼죠. 제꼈다가 앞으로 날립니다. 150cm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자 머리 위에서 던진다고 해도 약 130에서 140cm의 높이에서 뒤로 제껴지는 거예요. 그런 분이 풀 캐스팅을 하잖아요. 여윳줄을 안 놔도 초리대 끝이 바닥에 닿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평평한 바닥면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낚시를. 일반적으로 석축에서 낚시를 하고, 그 다음에 뒤쪽이 높은 곳에서 낚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뒤로 제꼈을 때 뒤에가 닿지 않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유튜버가 3m짜리 낚시를 막 휙휙 휘두르니까 자기도 던질 수 있으실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는 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못 잡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하기가 힘들다. 자, 제가 11.9피트 낚싯대를 운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기서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낚싯대가 11.9피트까지 늘어나려면 초리대의 기본적인 이제 그거 초리대의 두께를 선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선경이 아무리 얇게 뽑혀 나와도 이 바트대 끝부분 있죠. 바트대 끝부분을 원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원경이 기본적으로 손목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저같이 등치가 큰 사람도 3m짜리 로드 막 휙휙 휘두르다 보면 손목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왜소하신 분이 물론 뭐 통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보다 체격 조건이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낚싯대를 그런 걸 이용하신다고 하면 저는 100% 말립니다. 아, 저는 영업사원 출신이에요. 물건을 파는 게 좋죠, 당연히. 어? 근데 물건을 파는 것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아니, 휘두르지도 못하는 낚싯대를 팔아가지고 나중에 욕먹느니 나는 안 팔고 말겠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주의였는데, 영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낚싯대를 선택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낚싯대를 선택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 그 요령이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럭 낚시를 하려면 낚싯대, 루어 낚싯대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에깅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쇼어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대가 있겠죠.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셋 중에서 에깅대는 제외를 할게요. 왜냐하면 에깅대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를 위한 낚싯대이기 때문에 에깅대로 해서 우럭을 잡으신다? 저는 솔직히 좀 말리는 편입니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감도면에서는 더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자 우럭은 개체가 두 종류 개체의 크기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에깅대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마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건데 자 인쇼어대가 있고요. 농어대가 있습니다. 인쇼어대하고 농어대는 기본적으로 결은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낚싯대, 에깅대, 인쇼어대, 농어대 이 세 가지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에깅대는 두 종류 전용, 농어대는 물고기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쇼어대는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에깅대도 될 수도 있고 농어대도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양날의 칼날이라는 거예요. 에깅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농어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쇼어대들은 초보자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각 장르별로 그 장비를 각각 맞추려고 하는 이 특성이 강해져요. 점점 낚시를 하시다 보면.
아, 전용대가 있는데 왜 굳이 내가 인쇼어를 써? 인쇼어만 가지고도 잘 사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은데, 나중에 내가 낚시를 조력이 1년, 2년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대상어에 맞는 낚싯대를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쇼어는 기본적으로 에깅대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농어대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한쪽에 만족도가 확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처음 초보자로 낚시를 진입하실 때는 인쇼어가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조력이 쌓이고 나면 에깅을 할 때는 에깅대, 우리 소위 말하는 두 종류를 할 때는 에깅대, 그 다음에 꼬리류, 물고기를 잡을 때는 농어대를 쓰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도도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감도도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인슈어 때하고 농어 때를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하시면, 아, 나는 두 종류는 할 이유가 없어. 나는 꼬리만 잡을 거야. 물고기, 농어, 광어, 삼치, 우럭 이런 류를 잡으신다. 나는 두 종류를 할 이유가 없다 하시는 분은 농어대로 가시는 게 맞고요. 나는 그래도 이것저것 경험해보다가 조력이 쌓이면 그때 바꾸고 싶어 하시면 인쇼어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특정 메이커를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뭐 어디 한 회사의 소속도 아니고 뭐 광고 홍보를 뭐 뒤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슈어 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NS하고 JS의 인슈어 때들이 있습니다. 자, NS 같은 경우는 다크호스 2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JS는 JS 인쇼어라는 낚싯대가 있고 닉스 인쇼어라는 낚싯대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등급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닉스 인쇼어가 조금 하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JS 인쇼어가 조금 상위 단계. 상위 단계라고 해도 뭐 중간 정도 되는 그레이드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NS하고 JS 같은 경우는 국내 조구사 중에 양대 산맥이죠. 둘 다 낚싯대는 잘 만들고 AS도 확실하고 나쁘지 않는 조구사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똑같은 스펙에 똑같은 액션을 가지고 있는 로드라고 해도 조구사마다 이 탄성이 약간 다릅니다. 탄성이 달라서 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제가 제 손으로 느껴본 바로만 말씀을 드리면 국내 조구사와 일본 조구사를 통합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낚싯대를 표현을 해드리면 자, 시마노, 다이와, JS, NS, 아부가르시아 이 5개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액션을 가지고 있는 낚싯대를 비교를 했을 때 다이와하고 NS는 경질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딱딱해요. 자, 그리고 JS하고 시마노는 약간 연질 성향을 띠고 있어요. 동일한 길이의 동일한 액션이라고 하면. 자, 그리고 아부가르시아가 딱 중간에 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질 자체가 그래요. 로드의 성질 자체가. 자,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로드의 블랭크라고 하죠. 가이드를 제외한 낚싯대. 이 대부분이 어떤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걸 말았느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표현이 돼야 돼요. 저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찾아봐서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이걸 말로 설명하면 진짜 1시간 가고 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이와하고 NS는 경질 성향을 가지고 있다. JS와 시마노는 연질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아부가르시아는 중도 성향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그러면 나는 어떤 낚싯대로 시작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감각적인 차이, 성향 차이, 그 다음에 내가 낚싯대를 마음껏 후려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그 본인이 하는 스타일이 다 다른데
자, 저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드려요. 일반적으로 캐스팅을 연습하실 거면 연질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로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애석하게도 시마노 쪽에는 인쇼대가 없어요. 다이와도 인쇼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루어니스트 인쇼어가 24년도 런칭이던가요? 23년도 런칭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루어니스트 인쇼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시마노는 인쇼어대가 없습니다. 농어대하고 애깅대만 존재할 뿐이에요. 물론 이제 범용성 로드들은 존재를 하지만 인쇼어라고 딱 명명되어 있는 로드는 시마노는 없고요. 다이와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다크호스2나 JS 인쇼어나 이 로드를 많이 쓰셨던 거예요. 왜? 선택의 폭이 없었으니까. 난 다이와 거 로드를 쓰고 싶은데 다이와 인쇼어 로드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대신에 농어 때나 애깅 때는 있지만. 그래서 이 선택 폭이 좁은데 내가 만약에 초보자에다가 캐스팅 연습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연질대 성향의 로드를 쓰다가 나중에 경질대로 넘어오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경질대를 쓰시게 되면 초리대의 텐션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 루어 낚시의 꽃이라고 하죠. 캐스팅이 원거리, 장거리를 때리기 위해서는 이 초리대의 텐션을 이용할 줄 아셔야 되는데 너무 딱딱한 로드로 처음에 배우시면 그냥 힘으로만 던지게 됩니다. 힘으로만. 초리대 텐션을 이용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머털 낚시 근무할 때 많이 오셔갖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캐스팅 비거를 어떻게 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껴놔버리면 나중에 이걸 바꾸려면 몸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바꾸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한 로드로 초리대의 탄성을 이용하는 캐스팅 방법을 몸에 익숙하게 익히신 다음에 이거를 빡빡한 낚싯대로 바꾸면은 이미 내가 초리대의 텐션을 이용할 줄 아는 방법을 아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딱딱한 낚싯대를 던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만 바꾸면 변형만 하시면 돼요. 근데 딱딱한 낚싯대를 먼저 사용을 하고 낭창한 낚싯대를 넘어오잖아요. 그럼 캐스팅 못 합니다. 딱딱한 낚싯대로 그냥 힘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던지는 것만 연습을 했거든.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낚싯대를 선택하실 때 특히 이제 내가 저도 초보자 시절이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몸에 연습을 하는 거고 익숙해지게 계속 내 몸에 경험치를 쌓아 넣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막 내가 캐스팅을 100m로 해야지 100m 캐스팅하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100m 캐스팅 하시는 분 버티컬로 100m 캐스팅한다? 쉽지 않아요. 학교 운동장에 서서 100m 틀에 끝에서 끝 한번 보세요. 거기까지 날아가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버티컬로? 쉽지 않아요. 그런 거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점점 비거리를 늘려가시는 거야. 다만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로드, 릴, 라인, 채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캐스팅 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조금씩 내 몸에 맞아지면서 이게 100m, 70m, 100m 이렇게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캐스팅하면 무조건 100m야. 제가 뭐 무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 운동장에서 100m 서보세요. 저 사람 없는 학교 운동장에서도 캐스팅 연습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100m가 누구지 강아지 이름이 아니야. 근데 100m를 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그잖아요. 너무 진짜 완벽하게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투 때 던지시면 돼요. 무거운 추 달고 그리고 허리 막 나가면서 허리 돌려가면서 막 돌리시면 돼. 근데 루어 때는 100m가 쉬운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그 정도의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지. 자, 3000포로 빠졌지만 자, 낚싯대 선택하는 요령 중에 아까쯤에 이 5개 메이저사 중에서 다이와 NS는 약간 경질 성향을 가지고 있고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 연질대에 비해서 부적합하다 이겁니다. 내가 경험치가 어느 정도 있고 연질대 로드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은
다이와나 NS 로드 사용하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JS나 시마노는 연질 성향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비거리 되는 데는 처음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다. 몸에 익숙해지는데 연습을 하는 용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로드 선택하실 때 일반적으로 새만금에서 8.6피트나 9.0피트 로드를 사용하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분류를 해볼게요. 키가 180이 안 되시면 9.0피트 로드는 되도록이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9.0피트의 로드들, 2m 70cm의 로드들은 기본적으로 무게가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체격이 왜소하시고 내가 뒤로 휘두르는 이 반경이 넓어지게 되면 뒤에 닿아서 로드가 파손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인 여성부터 그 다음에 성인 남성까지, 자,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성인 여성 기준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인 여성 기준으로 155cm에서 170cm 사이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7.6피트 로드부터 8.6피트 로드까지 사용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키가 작으면 작을수록 7.6피트로 붙으면 되고요. 170으로 붙으면 붙을수록 8.6피트 로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내가 160cm야 그러면은 8.0피트가 어울리는 겁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체적인 조건이 8.0에 맞춰져 있다. 여성분들 평균 키가 160.5니까 160이라고 가정하고 8.0피트의 로드가 가장 본인의 몸에 어울리는 로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인 남성 기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72.5cm입니다. 평균 키가. 그것보다 작은 분도 계시고 큰 분도 계세요. 남성분들의 경우는 최저 8.0피트에서 최고 9.0피트까지 권장을 드려요. 나는 비거리를 위해서 10피트짜리 로드 쓰고 싶은데 하시면 제가 무자르듯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9.0피트가 넘어가는 10피트, 9.6피트, 9.3, 9.4, 9.6, 그 다음에 9.8, 10.0, 이 로드로 올라가면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내 낚시 시간이 1시간씩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드가 무거워지고요. 그 다음, 사람마다 체격 조건은 다르겠지만, 운영하는 방법 자체가 더 하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피트 올라갈 때마다 낚시 시간이 1시간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메이커의 피트 수를 늘려가면서 제가 낚시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를 올리는 낚시를 하지 마세요. 한번 출조해서 못해도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낚시를 하셔야 준비 시간도 있고 낚시하는 시간도 있고 갈무리하는 시간도 있고 정리하는 시간도 있으셔야 될 거 아니야. 1시간 딱 쇼게임 하고 나오실 거예요? 거기까지 기름 떼고 가가지고 한 마리라도 더 잡으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총 낚시하는 시간을 계산하시라고. 내가 던질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루어대를 선택하실 때는 자기 신체 조건이랑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 자, 내 키가 170에서 180 사이다. 그러면은 8.0에서 9.0피트 사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8.6피트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평균 키보다 조금 크다 하시면 9.0까지 올라가셔도 돼요. 저는 맥시멈을 9.3까지밖에 안 봅니다. 제가 11.9, 11, 그 다음에 10.5, 그 다음에 10.0, 9.8, 9.5, 9.3까지 다 써봤어요. 근데 제 신체 조건에 가장 잘 맞는 게 9.0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는 8.9피트가 가장 잘 맞아요. 제 신체 체격에는. 제가 써본 결과 그렇습니다. 제가 무수히 많은 낚싯대를 구입하고 팔고 제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해봤지만 제 몸에는 8.9피트가 가장 잘 맞습니다. 근데 8.9피트 로드가
많지가 않아요. 흔치 않은 로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8.9피트 로드가 두 개거든요. 가마가치 로드하고 다이와 로드가 있는데 걔네들은 제가 절대 안 팝니다. 제 몸에 너무 잘 맞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9.0피트예요. 9.0피트.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본인의 몸에 맞는 로드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 지금 아주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30분이 지나갔어요. 제가 전화가 2번이 와서 영상을 2번을 끊었습니다. 이 정도로 낚싯대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끝도 없어요. 끝도 없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이 정도로 선택하는 거에 대한 다이와, NS, JS, 시마노, 그 다음에 아브가르시아 이런 식으로 5대 메이저 낚시 조구사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인쇼어 때나 아니면 농어 때를 사용하시는 게 우럭을 할 때는 좋다는 거. 그리고 애깅 때는 못하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마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채비해가지고 던져보시면 알아요. 굳이 애깅 때 나는 두 종류의 비율이 높으니까 애깅 때를 사가지고 애깅 때에다가 우럭 채비 채우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제가 이미 다 해본 걸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안 해본 거는 아예 언급을 하질 않아요. 내가 해보질 않았는데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해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깅 때에다가 변태 채비 하잖아요. 로드가 무리가 오는 게 느껴져요. 그냥 몸에.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인쇼 때나 농어 때 중에서 자기 몸에 맞는 거 찾아가지고 연습하시고 연습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이엔드 처음부터 사시라는 말 안 해요. 다이와의 브란지노라는 농어 때 있어요.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 사지 마시라고. 이런 거 사가지고 내 몸에 안 맞으면 진짜 사람 피토합니다. 시마노에 인피니티 엑세스라는 낚싯대 있어요. 그것도 한 7, 80만 원 해요. 그거 샀는데 내 몸에 안 맞아봐. 어떻게 할 건데. 중고로 팔면 반값인데.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저렴해도 내 몸에 맞는 낚싯대를 구입을 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맛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꼭 그렇게 낚싯대를 준비하시면 좋고, 제가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낚싯대를 제가 홍보 안 한다고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추천드릴 수 있는 낚싯대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자, NS의 다크호스 2 862 ML대 가성비 좋고요. 그 다음에 아부가르샤 솔티 파이터 슈퍼 인쇼어 862 ML대, 그 다음에 JS 인쇼어 862 ML대, 이 세 가지가 거의 국민 로드에 가깝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 고르시면 후회 잘 안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이와로 넘어갑니다. 다이와 로어니스트 인쇼어 862 ML대, 이 정도. 이게 이 네 가지가 국민 로드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럭 낚시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모델을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가면 가격대가 이제 올라가겠죠. 단계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고급 소재를 사용하는 거고 그 고급 소재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내 손에 안 맞으면 개발이 편자예요. 아시죠? 내 손에 안 맞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낚싯대를 구입해서 사용해보지 않으면 누군가한테 빌려서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경험을 유튜브를 통해서 경험치를 구입하셔야 되는 거야. 다른 걸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낚싯대를 쓰는데 이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면 이게 내 손에 맞겠다 안 맞겠다 이런 걸 판단하셔야 되는 거지. 유튜브가 이거 딱 쓰면 못 잡으면 이게 손이 이거 애잔 거 이런 소리 들으시고 혹해가지고 사지 마시라고.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성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그런 걸 참고만 하셔야 되는 거지. 유튜버가 막 잡는 거 영상 막 올려요. 그거 1시간 2시간 영상 해가지고 그렇게 영상 편집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막 대여섯 시간씩 해갖고 겨우 한 마리 잡아갖고 야 잡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거야. 그거에 홀라당 넘어가지 마시라고. 지금 몇 년째 유튜브 보시면서 그거 아직도 모르시겠어? 유튜브 저도 유튜버지만 유튜버들이 하는 그 행태가 광고 홍보를 해야 먹고 사는 사람 직업인데 그거 편집을 그렇게 짜집기를 해서 그 잡는 거 고기 입에다 걸어서 놓고 하는지도 몰라 솔직히 말하면. 안 그래요?
그런 거에 너무 홀라당 넘어가지 마시라고. 직접 써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참고를 해가지고 나는 이런 조건에서 낚시를 잘하고 이런 조건에서 낚시를 많이 하니까 이런 감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낚싯대를 써봐야겠구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지. 유튜버들이 그냥, 이거 쓰면 못 잡으면 병신이요. 이런 소리 듣고 그냥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파닥거리지 마시고, 어? 어디 그냥, 우럭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제가 흥분했는데, 그 다음.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꼽는 로드는, 국내 조고사는, 이제 JS의, A4, A4 862 ML대, 그 다음에 S3, S3는 농어대입니다. 농어대고 902M대던가요? 902ML대던가. S3도 나쁘지 않은 로드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 조고사는 없어요. 추천드릴 만한 로드가 없습니다. A4S3, 그 외에 NS에도 윈드시어라는 모델이 있고, 또 상위 모델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가격이라면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시마노 다이와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놓고 봤을 때, 좋은 로드라고 판단하고 있는 로드가, 다이와의 라테오 R. 라테오 R이라고 하는 모델은 지금 이제 단종이 됐고요. 지금 라테오 K일 거예요. 라테오 K의 90ML. 얘네는 902라고 안 쓰고 902라고 씁니다. 90M대. 그 다음에 96ML대.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이 될 건데, 9086도 나쁘지 않은데, 농어대들은 되도록이면 9피트가 좋습니다. 9.0. 9.0피트의 2절대의 ML대나, 그 다음에, 시마노의 디아루나 로드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이와 라브락스, AGS 90ML대, 86ML대, 이런 로드들. 그리고, 이제 아예 하이엔드로 넘어가서, 얘네들은 이제 솔직히 오버스펙입니다. 오버스펙. 우럭을 잡기에는 조금 아까운 스펙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기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기 나름이신 거니까. 자, 다이와 브란지노, AGS 86ML, 86ML대, 그 다음에 90ML대, 그 다음에, 시마노의 인피니티 엑센스 90ML대, 이 정도 수준이 아마 우럭을 하시는데 가장 적합한 로드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기준이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설명을 드린 거지, 거의 대부분의 손님들이 이 정도 선에서 보통 많이 선택을 하셨어요.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이 정도 선에서 많이 선택을 하셨고, 가성비라든지 그 다음에 가심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 선에서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로드는 지금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이와의 라브락스 AGS 90ML대, 그 다음에 라테오 R, 구형이죠. 라테오 R 90ML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똑같은 스펙의 90ML대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이와의 AGS 가이드 시스템이 채용되어 있는 모델이, 가성비, 가심비에서 모든 부분을 압도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어지간한 선상대, 그 다음에 워킹대들은 다 AGS 가이드들이 채용되어 있는 모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낚싯대를 관리를 잘 못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AGS 가이드는 카본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녹날 부분이 없습니다. 녹날 부분이. 그래서 낚시를 하고 나면 제가 보통 수건을, 쬐끄만한 이제 손수건이라고 하긴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걸어서 쓰거든요. 낚시가 끝나면 릴을 체결을 풀고 낚싯대를 수건으로 그냥 한번 쓱 닦으면 낚싯대 정리가 끝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푸지 가이드라든지 뭐 티타늄 가이드라든지 이런 애들은 소재 자체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스테인레스라고 해서 녹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테인리스 소재도 염분에 노출이 되고 이게 청소를 잘 안 하시면 녹이 납니다. 청산가리처럼 파란색 때가 끼면서 녹이 나요. 근데 저는 낚시를 하도 많이 가다 보니까 청소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녹이 안 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진짜 많이 연구를 하고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제 눈에 들어온 게 다이와의 AGS 가이드 시스템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면 얘는 지금 현재 나브락스 AGS 모델이고요.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할까요? 자, 이 부분이 카본이에요, 카본.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녹이 난다고 하면 이 카본 접합부 있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에 물때가 끼면서 여기서부터 녹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이 부분이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녹날 부위가 없습니다, 아예. 자, 이 안에 있는 세라믹 링 있죠. 이 세라믹 링도 얘네들은 녹이 안 납니다. 세라믹 링은 도자기예요, 도자기.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세라믹 링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녹이 안 나요. 근데 얘가 녹이 나는 거예요, 이 발이. 얘가 가이드라고 하죠. 근데 이 가이드를 카본 가이드로 만들어서 녹이 안 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다이와의 신기술입니다. 신기술이라고 하니까 조금 뭐하긴 한데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 다이와 제품들은 AGS라는 모델이 특화가 돼 있어가지고 등급이 최상위에서 두 번째까지만 AGS 가이드 모델을 채택을 해줍니다. 그 밑에는 일반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라브락스 같은 경우에는 AGS 가이드인데 라테오는 일반 가이드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도록이면 내가 주머니 사정이 여유가 되고 조금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넓다 하시면 초하이엔드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이와의 브란지노 AGS도 물론 좋지만 그것까지 올라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라브락스 정도, 라브락스 AGS 정도만 돼도 저는 충분히 가성비나 가심비를 둘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동일한 스펙을 제가 가지고 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라테오 R은 제가 워킹 모노 할 때 써요. 왜냐면 라브락스는 아무래도 이제 좀 고가 로드이기도 하고 막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라테오는 워킹 모노용이나 아니면 제가 막 쓰는 용도나 아니면은 제가 뭐 지인분한테 약간 빌려드릴 때나 이럴 때나 한 번씩 쓰는 거고 주력은 라브락스 AGS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근데 로드의 선택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성향에 맞추셔야 되는 거지, 뭐, 남이 이거 쓰라고 해서 이런 걸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을 기준으로 잘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액션. 로드의 액션이죠. 얘가 얼마나 휘느냐. 패스트는 많이 휘고, 그 다음에 노멀은 중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액션이 나뉘잖아요. 액션이 이제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한 곳에서 이제 빳빳한 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XUL, 엑스트라 울트라 라이트랍니다. 그 다음에 UL, 울트라 라이트고요. L, 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ML, 미디움 라이트고요. 그 다음에 M, 미디움입니다. 그 다음에 MH, 하드, 그 다음, 미디움 하드, 그 다음에 H, 하드, XH, 엑스트라 하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급이 이렇게 쭉 연한 것에서 빳빳한 순서대로.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럭 낚시를 처음 한다. 난 초보자야. 난 연습을 좀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미디움 라이트 때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M 때는 언제 써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M 때는 언제 써요? 워킹에서는 M 때를 쓰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원래 라브락스 이 전 모델,
구형 모델을 쓸 때는 M대를 썼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워킹을 광어로 하고 삼치를 잡고 농어를 잡을 때였었거든. 체급 자체가 큰 애들을 잡을 때. 그때는 M대를 썼었는데 지금은 ML대, 그 다음에 L대로 내려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제압력은 갖추고 있지만 손맛을 보고 싶거든. 그래서 미디움 라이트 대를 가장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내가 광어라든지 농어라든지 아니면 삼치, 대삼치라든지 이런 좀 체급이 큰 애들을 잡으실 때 M대를 쓰시는 거지, 저는 굳이 M대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M대가 빳빳해지기도 하고, 제압력은 물론 훌륭합니다. M대가 제압력은 훌륭하지만 입질을 받아낼 때, 예민한 낚시를 해야 될 때는 M대가 딱딱하기 때문에 되려 이물감을 느껴서 고기들이 도망가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광어, 농어, 삼치 이런 애들은 어때요? 그냥 한번 텁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얘네들이 입질을 하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탁 먹고 끝나버려요. 후킹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이물감을 느낄 새가 없어요. 그냥 이 느낌이 딱 오는 순간 내가 제끼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럭이나 다른 여타 물고기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입질을 하는데 채비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이 채비를 내가 입질을 하죠. 먹기 위해서. 야금야금 이렇게 톡톡톡톡 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잡아 당기는 힘이 너무 딱딱하면 이물감을 느끼고 먹다가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대보다는 ML대를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몸에 익숙해지고, 나는 하드하게 캐스팅 할 수 있고, 낚싯대보다는 익사이팅하게 그냥 신나게 즐기고 싶어. 막 풀캐스팅 때리고 싶고, 그러면은 M대를 쓰시는 게 맞아요. 아까 전에 신체 조건에 관련된 선택사항, 메이커에 관련된 선택사항, 그 다음에 액션에 관련된 선택사항. 벌써 30분 넘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 와가지고 끊고 뭐하고 한 게 다 포함하면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릴은 다음 편에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하드하게 지금 가고 있어서. 자, 낚싯대는 이 정도의 선택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린 거는, 본인이 이렇게 낚시를 혼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낚싯대를 경험치를 쌓고 싶으시면 주변 분들한테 많이 빌려서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진짜 솔직히 운이 좋게도 제가 아는 형님들, 제가 아는 동생들,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은 경험치를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로드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도 하루 정도 사용해 보면서 내 몸에 익숙해지게 한번 해보면서, 이런 로드, 이 로드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저 로드는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연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덜 금전적으로 중복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도 많은 경험을 체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주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한데 그러지 않고 소위 말하는 독고다이로 나 혼자서 이걸 로드를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중고로 샀다 팔았다 하면 피해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낚시 한 번 나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언제 그러고 있어요. 성향 파악 잘 하시고 본인의 성향에 맞는 로드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 다만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나는 이런 성향, 아까 처음에 로드의 경질, 연질, 뭐 이런 성향들, 이런 것들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거를 본인한테 대입을 해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깊게. 내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거잖아. 제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거야. 선택할 때 그냥 유튜버들 말만 듣고 선택하지 마시고, 이런 차이도 있구나, 이런 AGS라는 이런 가이드 시스템이 있는 것도 있구나, 이게 왜 사람들이 감도도 물론 좋아요. 감도도 좋은데 녹이 안 나. 얘네들은 내가 잘만 다루면 10년 20년도 쓸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녹이 안 나니까 가이드가. 물론 이제 그건 좀 너무 비약이긴 한데 어찌됐든 뭐 이런 식으로 로드 선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시고,
낚싯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그 여타, 낚싯대 비하인드 얘기들도 많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낚싯대 바닥에 좀 내려놓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낚싯대 바닥에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카본 낚싯대는 특히나 더. 카본 낚싯대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멍이 듭니다, 멍. 제가 이제 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낚싯대를 철푸덕철푸덕 내려놓는 분 계세요. 그러면은, 아, 저 왜 저러실까? 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카본 낚싯대는 기본적으로 카본 시트를 가지고 말아서 만듭니다. 말아서. 자, 카본은 근데 접착성이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카본은 기본적으로 외 벽에다 코팅제를 발라갖고 고정시키는 방식이에요. 고정시키는 방식. 카본 자체는 접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착제를 발라서 코팅을 한 다음에 굳히는 거예요. 그러면 외 벽에 발라져 있는 이 코팅면, 접착 성분이 바닥에 닿는 순간 스크래치가 나고 그 스크래치가 점점 커지면서 부러지는 거예요. 카본은 톤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잘 부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카본 톤수가 높은 모델들은 고가죠. 고가의 로드가 더 잘 부러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로드들을 바닥에 철푸덕 내려놔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기스 나겠죠. 멍 들겠죠. 그러다가 캐스팅 하면서 똑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잘못이 없대. 피가 거꾸로 솟죠. 제가 영업사원일 때는 제가 아무리 조곤조곤 설명을 해도 낚싯대가 왜 부러졌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저는 워킹 낚싯대를 단 한 번도 부러먹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선상 낚싯대는 제가 초보자 시절에 드랙 조절 잘못해서 부러먹은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워킹 낚싯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러먹은 적이 없어요. 한 번 있네요. 뒤로 넘어지면서. 캐스팅하거나 이러면서 부러진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땡기면서도 부러본 적이 없고. 왜 낚싯대가 부러집니까? 자기 몸처럼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부러질 일이 없어. 그리고 고가 낚싯대는 더 약하다는 걸 알고 있고 더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잘 부러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로드에 블랭크가 만들어질 때 카본 시트를 말아가지고 접착 성분이 없기 때문에 접착 성분을 외 벽에다가 발라가지고 건조시켜서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아. 이게 왜 부러져요? 드랙 조절도 잘하면 부러질 이유가 없지. 세상이 튼튼한 게 낚싯대인데. 근데 바닥에 철푸덕 놓는 사람들 있죠. 3년 안에 100% 부러집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멍이 들어있고, 그 기스가 커지면서 그 멍에 데미지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낚싯대 팔 때, 우리 그 바트대 끝에 에바 있죠. 에바가 왜 기스가 났는지 안 났는지 보신지 아세요? 낚싯대를 세워놓거나 바닥에 철푸덕 내려놓는 사람은 그 에바 부분에 기스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에바에 뭐 기스 난 거 뭐 그게 뭐 별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중고로 인정을 못 받는 게 낚싯대입니다. 왜? 그 사람이 어떻게 다뤘는지를 모르니까. 예전에도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다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허리춤에다가 로드를 꽂는 걸 가지고 다녔어요. 바닥에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가본 낚싯대는.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내려놓지 마시고, 릴도 마찬가지입니다. 릴은 로드에 결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드를 내려놓는다는 건 릴을 바닥에 내려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릴의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릴 밑에 엉덩이 부분이죠. 엉덩이 부분은 솔직히 기스가 나도 사용상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릴은 로터가 다예요. 로터, 이 도는 부분, 라인이 들어가서 도는 부분 있죠. 그걸 로터라고 하는데, 로터가 기스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플 밴드 있죠. 줄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감기는 부분, 이렇게 철사같이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로터하고 스플 밴드 부분에 닿아요. 그리고 라인이 감겨있는 스플 있죠. 스플 그 위쪽 경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스 나겠죠. 기스 나면 기스 난 부분에 합사가 걸리면서 라인이 쓸리기 시작하고 캐스팅 비거리가 줄고 턱턱턱턱 걸려요. 그런 문제들까지도 연장선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랑 릴은 절대 바닥에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찮아도 태클박스를 가지고 다니는 거고, 태클박스에 로드 거치대를 꽂아 놓는 거예요. 갈무리를 할 때도 로드 거치대 꽂아 놓고, 그 다음에 스플 열어가지고 줄 빼고, 바닥에다가 대상어 놓고, 그리고 나서 포셉으로 해서 잡으시면 편하잖아. 근데 왜 그걸 철포덕 내려놓냐고. 아, 본인 돈 주고 사신 거 아니야? 안 아까워요? 너무 저렴한 걸 사용해서 그러시나? 로드 한 4, 50만 원짜리 써보세요. 바닥에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내려놔. 너무 싼 걸 쓰시는 걸 거야. 10만 원만 돼도 나 함부로 못 내려놓겠던데. 어? 낚싯대 부러지면 어떡해. 그걸 내려놨다가. 물론 낚싯대를 꽂아놨는데 라인이 엉키면서 부러지는 경우도 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차분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걸 뿌려먹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성격 급하신 분들이나 끊어먹는 거지. 절대 끊어먹는 거 없습니다. 로드는 내 몸같이 다뤄주셔야 돼요. 내 몸같이. 로드하고 릴은 내 몸같이 다뤄주시는 게 맞습니다. 카본 낚싯대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점점 얘기가 길어지죠. 듣고 있다 보면 빠져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이고, 저런 거 다 알고 있는 건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들어놓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드에 관련된 부분들, 뭐, 제가 어떤 로드를 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릴을 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뭐, 제가 이번에 공개를 해드렸지만, 저는, 라브락스 신형 90ml대, 그 다음에 라테오 R 구형 90ml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농어대고요. 꼬리류를 잡는 낚싯대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기 신체 조건에 맞는 로드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할 거는 또 생각이 났네요. 로드 선택하실 때, 자, 내가 삼치라든지 농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로드 허용 무게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허용 무게 보는 방법. 이 로드는 어떤 무게를 던져야 가장 비거리가 잘 나오고 가장 알맞는 액션이 나올까?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점점 얘기는 길어지고는 있지만 뭐 설명을 안 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쪽에 보시면 7에서 35g으로 되어 있나요? 네, 캐스트 웨이트, 루어 웨이트라고도 써 있고요. 7에서 35g, 라인은 8에서 16lb, PE는 0.6에서 1.5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이 써 있죠. 자, 7에서 35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7g에서 35g. 허용 그람수가 7g에서 35g이라는 소리죠. 그럼 이게 7g을 던지라는 소리입니까? 35g을 던지라는 소리입니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얘는 루어 허용치가 35g이라는 거지 35g을 메인으로 던지시라는 게 아닙니다. 35g까지 던져도 풀캐스팅을 해도 최적의 컨디션일 경우에 로드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로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 40g짜리 메탈 막 달아서 던지지 않으세요? 50g짜리 그냥 나 슬렁 던지면 돼 하고 그렇게 던지지 않으십니까? 자, 루어 웨이트의 적정 그람 수는 제가 정확하게 표현해 드립니다. 자, 7g에서 35g이라고 했어요. 이게 최저하고 최대치죠. 더해 보십시오. 몇이죠? 42g입니다. 42g. 자, 42g에서 나누기 2를 해주세요. 평균치가 나오겠죠. 자, 21g입니다. 이제 21g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거 잘 모르시죠?
라브락스는 농어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농어대는 농어를 잡기 위해서 민호를 던져요. 물고기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트레브룩이 3개가 달려있는 거. 그걸 민호라고 하죠. 자, 민호가 몇 g이 기본인 줄 아십니까? 21g입니다. 이제 좀 아시겠어요? 21g을 던졌을 때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는 거예요. 농어 때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냥 낚싯대에 써있는 이 글귀들이 아무 의미 없어 써있는 것 같아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에서 30g짜리 19g부터 30g짜리 던질 수 있는 루어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허용 그람수를 가지고 있는 로드는 10하고 30을 더합니다. 나누기 2하면 몇이죠? 20g이라는 거예요. 20g이 베스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무게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얘는 허용 그람수가 30g이니까 그래 조금 오버해서 던져서 35g까지도 될 거야. 40g까지도 될 거야. 그건 본인 생각이고, 이 로드가 설계될 당시에 어떤 채비를 던질지를 다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낸 게 낚싯대예요. 미래는 소위 말하는 나사의 신기술까지 다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로드가 설계될 때 그냥 주먹구구로 설계되는 게 아니에요. 허용 그람수는 다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 듣는 분들 진짜 많을걸요? 처음 듣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저희 써있는 거 그대로 설명드렸잖아. 민호가 왜 21g짜리 많고 18g짜리가 많은지 그 베스트 퍼포먼스를 위해서 로드가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저는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면 M대로 올라가면 허용 그람수가 올라갑니다. 로드가 빳빳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허용 그람수가 일반적으로 10에서 50까지 올라가요. 10에서 50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합치면은 60이고 나누면은 30이 돼요. M 때도 맥시멈 허용 퍼포먼스는 50g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는 거는 30g짜리 메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버 스펙으로 40, 50짜리를 막 던지고 있는 거야. 다른 유튜버들 막 이러대. 90M 대 들고서 얘 허용 그램수 50g이라서 50g 풀캐스팅 해도 돼요. 이러고 있어. 나 진짜 그거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네가 유튜버냐? 그런 말 하고 있게. 이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나서 50g까지는 던져지지만 신체적으로도 무리가 되고 로드에도 무리가 가는 세팅이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해야지 유튜버지. 왜 그런 거를 정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냐.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어떤 설계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아유 진짜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그런 분들의 말을 믿고 로드를 사요 또.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좀. 자기 돈에서 자기 주머니 자기 지갑에서 돈 나가잖아요. 그거 안 아깝냐고. 조금만 귀담아서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누구도 안 해줘요. 저도 일본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막 소위 말하는 진짜 진성 낚시꾼들이 말하는 거를 듣고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전파를 해주셔야지. 아니 생뚱맞게 진짜 낚싯대 홍보만 하는 애들 거 유튜브만 보고 있다가 이 낚싯대 좋아요 저 낚싯대 좋아요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써봤지만 아니 그런 애들 쓰고 싶지가 않아. 설계 메커니즘이 안 맞는 낚싯대들 막 진짜 들어봤을 때 야로 어떻게 낚시를 하지 이런 낚싯대들. 저는 제가 친한 친분 있는 분들한테는 낚시하다가 한 5분씩 10분씩 아니면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빌려서 캐스팅을 해봐요. 느낌이 어떤지 바닥감도가 얼마나 좋은지 세팅값 비슷하게 맞춰놓고 연습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많이 해봐도 진짜 별 쓰레기 같은 낚싯대들 많고 아 진짜 이렇게 좋은 낚싯대도 있구나 이런 낚싯대들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정착을 한 게 저런 낚싯대들인 거예요. 저도 몇 수십 대를 바꿔보고 몇 수십 대 연습해보고 나서 바꾼 게 저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만한 신뢰가 있는 거지. 믿음이 있는 거고.
낚싯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설계 메커니즘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걸 모르고 내가 낚싯대를 선택하게 되면 낚시를 하면서도 만족도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잖아요. 내가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자식들이 아빠 왜 저 로드는 90ml를 쓰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쓰면 돼. 유튜버가 쓰라고 했어. 걔가 쓰래. 이럴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 왜 90ml를 쓰는지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내 신체 조건에 가장 베스트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허용 그람수가 내가 던지기 가장 편한 그람수야. 운영해 봤을 때 내 손에 탁 감겨. 기가 막혀. 누가 말해줬어? 염라가 말해줬어.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잖아. 염라가 말해줬다는 말도 안 해주셔도 돼. 그냥 공유만 해주세요. 이거 그냥 링크에 화살표 버튼 있죠. 공유 버튼. 이거 공유해주고, 야, 구독해서 들어봐라. 좋은 말 많이 해주더라. 이런 말만 해주시면 돼. 내가 뭐 돈을 달라고 그래. 뭐 그래. 내가 낚싯대를 팔기래. 뭐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게 목 아파가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홍보 좀 해주셔야지. 자, 낚싯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이 훨씬 넘어가는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너무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낚싯대를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메커니즘,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을 알고 낚시를 하시면 더 재미있는 낚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기 몸에 맞는, 신체 조건에 맞는 낚싯대, 자기가 가장 베스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낚싯대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어떤 낚싯대든 내 몸에 안 맞으면 개발의 편자입니다. 아무리 고가의 낚싯대를 갖다 줘도 내 몸에 안 맞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비거리를 내기 위한 요소 중에서 낚싯대 길이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왜? 낚싯대를 로드의 텐션을 이용해서 뒤로 제꼈다가 앞으로 던지는 이 원심력이 작용을 하고, 반원심력이라고 하거든요. 반원심력도 작용을 하고, 로드 길이가 길어지면 원주가 길어지잖아요. 원주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신체 조건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우럭 시리즈 2탄 로드와 릴 편이었는데 로드만 가지고 1시간을 넘게 떠들어 버렸네요.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많은 부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이야기는 대망의 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